이러한 인지기능 저하는 가벼운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에서부터 치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병원 신경과 박수연이고요. 네, 저는 동국대 일산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장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콩팥병이 뇌기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뇌졸중 그리고 치매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되게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만성 콩팥병, 말기신부전,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만성 콩팥병은 콩팥 기능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만성 사고체 신염 등이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률도 꽤 높은데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성인 만성 콩팥병 유병률은 약 8.4% 정도 되고요.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져서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군에서는 한 26.5%에 달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되게 생각보다 유병률도 높은데 그러면 만성 콩팥병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만성 콩팥병은 콩팥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기억력, 판단력 등이 저하되는 사례가 흔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4년 유럽의 다학제 연구 보고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약 40%에서 인지장애가 좀 발견되었고 이는 같은 연령대 일반인 대비 한 39% 정도 더 높은 유병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 투석을 하는 환자한테도 뇌 기능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특히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환자의 경우 인지장애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지기능 저하는 가벼운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에서부터 치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역학 연구들도 콩팥 기능 감소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는데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전체 치매 환자의 한 10% 정도가 진행된 만성 콩팥병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콩팥 건강이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콩팥과 뇌는 혈관과 대사작용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한 체내 변화들이 뇌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기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콩팥이 노폐물이 걸러지지 못해서 체내 요독이 증가하면서 뇌까지 축적되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뇌의 신경 전달계를 교란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몸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로 인해 뇌의 미세 악효세포 활성화와 혈액 뇌 장벽 손상이 발생하여 뇌 조직의 염증과 신경퇴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조혈 호르몬의 부족으로 빈혈이 흔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서 뇌세포 대사가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콩팥병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과 대사성 산증 또한 뇌신경 세포의 기능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기전을 일단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면 전해질 불균형 이건 어떤 것들에 해당되는 거고 대사성 산증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전해질 불균형 같은 경우에 콩팥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면서 고칼륨 혈증이라든가 고인산 혈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칼슘 혈증, 고마그네슘 혈증 같은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성 산증은 몸이 산성화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뼈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기능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교란되는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뇌 세포 자체에도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론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대사성 산증이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뼈에도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예시로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칼슘인 대사가 보통 몸이 산성화되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골연화증이라든가 골감소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골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칼슘인 대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 콩팥병 환자들한테는 진짜로 이제 골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슘인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뇌혈관 석회화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인지 저하에 일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외래에서도 보기도 하고 또 입원 환자들 중에서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 질환을 진단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제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사실 만성 콩팥병이 가장 진행된 경우가 저희가 이제 투석을 하는 말기 콩팥병 환자로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말기 콩팥병 환자분들 제가 실제로 수석실에서 뵙다 보면은 굉장히 신경과적인 그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약을 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인지 저하라든가 뭐 치매라는 것들 같이 앓으면서 고민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만성 콩팥병이 뇌 건강과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다 많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의 삶의 질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약 복용을 잊거나 식이 조절을 소홀히 하는 치료 수능도가 떨어지고요.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을 겪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날 위험도 커집니다. 게다가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는 우울증과 불안이 동반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만성 콩팥병 환자의 인지기능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조기 발견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 기능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콩팥 뇌 연결고리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콩팥을 잘 관리하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인지기능 변화에 대해서 환자 본인과 가족, 의료진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신 연구와 전문가들은 콩팥병 환자의 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콩팥과 뇌를 함께 돌보는 통합적 접근이 환자의 삶의 질과 예후를 향상시키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많이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뇌랑 콩팥이 이렇게 중요한 연결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만성 콩팥병과 뇌졸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